안녕하세요.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출문제 2회차 문제풀이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한론 소화약제 관련 계산 문제인데요. 증기비중 개념 나오는 문제라 딱 공식만 알면 바로 풀려요. 기체 상태의 한론 1301은 공기보다 약 몇 배 무거운지 묻고 있어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8.84로 준다고 하네요. 정답은 2번 5.17배입니다. 한론 1301, 그러니까 CF3BR의 분자량을 계산해보면 탄소 12, 불소 3개라서 57, 브롬 80을 다 더해서 149가 나와요. 그 149를 공기 평균 분자량 28.84로 나누면 약 5.17이 나오는 거예요. 암기 팁이에요. 149 나누기 28.84는 5.17배. 한론은 공기보다 5배 넘는 헤비급이라고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연소 생성물 문제인데요. 황린이라는 위험물 나오는 문제예요. 황린이 완전 연소할 때 주로 발생되는 물질이 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4번 P2O5입니다. 황린, 그러니까 P4가 공기 중 산소랑 완전 연소하면 오산화인 P2O5가 생기거든요. 이게 흰색 연기 형태로 나오는데 독성이 있어서 흡입하면 위험해요. 참고로 정린도 연소하면 똑같이 P2O5가 나온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암기 팁이에요. 인, P 같으면 항상 O, 오산화인. 그래서 P2O5.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좀 이론적인 문제예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개념인데요. 화재 복사열 이해하는데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복사체의 단위 표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얼마에 비례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4번 4제곱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복사 에너지는 확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 온도가 2배가 되면 복사 에너지는 2의 4제곱, 그러니까 16배로 폭증하는 거죠. 이래서 화재 확산 예측할 때 이 개념이 중요하게 쓰여요. 암기 팁이에요. 스테판 볼츠만은 4차원 온도놀이. 온도 2배면 열은 16배 폭발. 그래서 4제곱.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연소 형태 구분하는 문제예요. 일상적인 예시라 이해하기 쉬운 문제죠. 촛불, 그러니까 양초의 연소 형태로 옳은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1번 증발연소입니다. 양초는 파라핀인데요. 심지의 열 때문에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고 그게 다시 증발해서 기체 상태로 심지 주변에서 타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상태 변화만으로 타는 걸 증발연소라고 해요. 액정연소는 미세한 액체 방울이 분사되면서 타는 형태고요. 표면연소는 목탄처럼 표면에서 직접 타는 거예요. 자기연소는 화약류처럼 물질 내부의 산소로 스스로 타는 거고요. 암기 팁이에요. 촛불 심지는 그냥 빨대, 진짜 타는 건 녹아서 날아간 기체. 그래서 증발연소.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포소화약제 관련 문제인데요. 종류별 특성 헷갈리기 딱 좋은 문제예요. 포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수용성 유류 화재에는 알코올 형포 소화약제가 적합하다입니다. 알코올이나 아세톤 같은 수용성 위험물은 일반 포 소화약제랑 접촉하면 포막이 파괴되는 소포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알코올성을 가진 알코올 형포를 써야 하는 거예요. 1번 수성막포는 오히려 유출 유화제에서 100포보다 소화 성능이 우수하고요. 3번 알코올 형포의 주성분은 제이철염이 아니라 금속 비누 등의 겔화제예요. 4번 불화담백포는 오히려 담백포보다 유동성이 더 좋습니다. 암기 팁이에요. 물에 잘 녹는 애들 알코올 아세톤한테는 보통 포는 녹아버려요. 특수요원 알코올 형포만 버틴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소방관계 법규 쪽 방화계획 문제예요. 공간적 대응이랑 설비적 대응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건축물의 방화계획에서 공간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재현설비입니다. 방화계획은 크게 공간적 대응이랑 설비적 대응으로 나뉘는데요. 특별 피난계단이랑 직통계단은 도피성, 방화구획은 대항성으로 다 공간적 대응에 들어가요. 근데 재현설비는 기계나 설비를 이용해서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적 대응이라 공간적 대응이 아닌 암기 팁이에요. 계단, 구획은 건물 자체의 몸, 공간, 재현설비는 부리는 기계, 설비.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연소불꽃 온도 문제예요. 색깔이랑 온도 관계 아는 게 핵심이에요. 보통 화재에서 눈부신 백색, 그러니까 휘백색 불꽃의 온도는 몇 도씨 정도인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4번 1500도씨입니다. 연소 불꽃 색상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휘백색이 가장 높은 온도인 약 1500도씨를 나타내는 거예요. 600도씨는 암적색, 900도씨는 적색에서 휘적색 정도,
1200도씨는 황적색에서 백적색 부근으로 휘백색보다는 낮은 단계예요. 암기 팁이에요. 색깔이 밝아질수록 뜨겁다. 가장 눈부신 흰색이 가장 뜨거운 1500도씨.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열 에너지원 종류 구분하는 문제예요. 기계열, 전기열, 화학열 이렇게 나눠서 외우면 편해요. 열 에너지원의 종류 중 화학열에 해당하는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분해열입니다. 분해열은 물질이 화학적으로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열이라 화학열의 대표적인 종류예요. 화학열에는 이 외에도 연소열, 용해열, 자연 발화열도 있어요. 압축열은 기계적 에너지가 열로 변하는 기계열이고요. 유전열이랑 스파크열은 전기적 작용으로 생기는 전기열이라 분류가 달라요. 암기 팁이에요. 압축은 기계, 유전 스파크는 전기, 분해는 화학, 분해열만 화학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화재 하중이라는 개념 문제예요. 실무에서도 소방시설 설계할 때 중요한 지표예요. 일반적으로 실내의 화재 하중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3번, 도서관입니다. 화재 하중은 건물 안에 있는 가연물의 양을 목재 중량으로 환산해서 단위 면적당 발열량으로 나타낸 값이거든요. 도서관은 종이, 그러니까 책이라는 가연물이 아주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화재 하중이 다른 곳보다 훨씬 큰 거예요. 주택, 호텔, 사무실도 가연물은 있지만 도서관만큼 밀집도가 높지는 않아서 화재 하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암기 팁이에요. 책장 빼곡한 곳이 곧 불쏘시개 천국, 도서관이 화재 하중 1위.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위험물 원소 분류 문제예요. 알칼리 금속이랑 알칼리 토금속 헷갈리는 분들 많더라고요. 다음 중 알칼리 금속이 아닌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Mg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주기율표 2족에 속하는 알칼리 토금속이거든요. 1족인 알칼리 금속, 나트륨, 칼륨, 리튬 등과는 분류가 달라요. Na 나트륨, K 칼륨, II 리튬은 다 주기율표 1족에 속하는 알칼리 금속이라 물이랑 반응성이 크고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해요. 암기 팁이에요. 1족 3총사 나트륨, 칼륨, 리튬은 알칼리, 마그네슘만 2족이라 왕따.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아까 나온 불꽃 온도 개념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예요. 앞 문제랑 연결해서 외우면 좋아요. 불꽃의 색깔에 의한 온도 측정에서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암적색, 황적색, 백적색, 휘백색입니다. 불꽃 색상은 암적색 700도, 적색 850도, 휘적색 950도, 황적색 1100도, 백적색 1300도, 휘백색 1500도 순으로 온도가 높아지는데요. 이 중에서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 순으로 맞는 건 암적색, 황적색, 백적색, 휘백색이에요. 암기 팁이에요. 암을 했다가 암, 황금빛 황지나 하얗게 백, 눈부시게 휘백, 암, 황, 백, 휘백.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화재 현상 중에서도 진짜 위험한 현상, 백드래프트 문제예요. 소방관들이 진입할 때 가장 조심하는 현상이죠. 밀폐된 화재 발생 공간에서 산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하다가 갑작스럽게 공급되면서 폭발적인 연소가 발생하는 현상이 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1번, 백드래프트입니다. 백드래프트는 밀폐된 공간에서 훈소 상태로 산소가 부족해지다가 문을 열거나 창문이 깨지는 것처럼 갑자기 산소가 유입되면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에요. 프로스오버, 보일오버, 슬롭오버는 다 유류 화재에서 물이랑 기름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현상들이라 산소 부족과는 관계가 없어요. 암기 팁이에요. 숨 참던 불이 문 열리자마자 뻑 하고 터진다. 백드래프트.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아까 나온 한론 화학식 규칙 문제인데요. 이번엔 211번이 나왔어요. 하우넌 1211의 화학식으로 옳은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1번, CF2BrCl입니다. 한론 명명법은 앞자리부터 탄소, 불소, 염소, 브롬 순서 개수를 나타내거든요. 1211은 탄소 1불소 2염소 1브롬 1이라서 화학식은 CF2KrBr이 되는 거예요. 암기 팁이에요. 1211은 순서대로 C1, F2, Q1, Br1. 숫자 그대로 읽으면 CF2KrBr.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질식 소화 방법 문제예요. 여러 소화 방법 중에서 질식 소화 예시를 정확히 골라내야 해요. 질식 소화 방법에 대한 예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중진류 화재 시 물을 무상으로 분무한다입니다. 중진류 화재에 물을 무상 주수하면 미세한 물방울이 유류 표면이랑 섞여서 유화층을 형성하거든요. 이 막이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질식 소화 효과를 내는 거예요.
1번, 2번은 열을 흡수하는 매체나 열 용량, 큰 물질을 이용하는 냉각 소화 예시고요. 4번은 연료 공급 자체를 끊는 제거 소화 예시라 질식 소화 원리랑은 달라요. 암기 팁이에요. 기름에 안개비를 뿌리면 물방울이 뚜껑처럼 산소를 막는다. 질식 소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동소체 증명 실험 문제예요. 황린이랑 정린이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묻는 문제죠. 황린과 정린이 서로 동소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실험이 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4번, 연소 생성물을 확인한다입니다. 황린이랑 정린은 둘 다 인피로 이루어진 동소체거든요. 물리적 성질인 비중, 착화점, 용해도는 서로 다르지만 완전 연소하면 둘 다 똑같이 오산화인 PeO4를 생성해요. 이렇게 같은 연소 생성물이 나온다는 게 두 물질이 같은 원소로 구성된 동소체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비중, 착화점, 용해도는 오히려 두 물질이 서로 다르다는 걸 보여줄 뿐이라 동소체 증명 근거는 아니에요. 암기 팁이에요. 겉모습은 달라도 태우면 같은 재가 나온다. 연소 생성물 확인이 동소체 증명법.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위험물 안전관리 쪽 휘발유 인하점 문제예요. 숫자 외워두면 바로 풀리는 문제예요. 휘발유의 인하점은 약 몇 도씨 정도 되는지 묻고 있어요. 정답은 1번,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씨입니다. 휘발유는 제사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에 해당하는데요. 인하점이 약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씨로 매우 낮아서 상온에서도 증기가 쉽게 발생해서 인화될 수 있어요. 제사류 위험물은 인하점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커지는데요. 휘발유가 제일 낮고 등유, 경유, 중유 순으로 인하점이 높아지면서 위험성은 낮아져요. 암기 팁이에요. 휘발유는 냉동고보다 차가운 온도에서도 불붙는다.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씨.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아까도 나온 플래시오버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 찾는 문제예요. 건물 화재에서 플래시오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화재 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다가 일순간에 화염이 실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입니다. 플래시오버는 화재 성장 과정에서 실내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랑 열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실 전체가 동시에 발화하면서 화염이 급격히 확대되는 현상이거든요. 초기 단계가 아니라 성장기 후반에 발생하는 게 특징이에요. 1번은 초기, 발화 단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4번은 소화 활동 종료나 자연 진화 단계 설명이라 발생 시점 자체가 달라요. 암기 팁이에요. 가스가 꽉 차다가 펑 하고 방 전체가 한순간에 불받아 플래시오버.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화재 가혹도라는 개념 문제예요. 화재 강도랑 화재 하중이 합쳐진 지표라는 걸 알아야 풀려요. 화재 가혹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화재 가혹도와 손실은 반비례한다. 이게 틀린 설명입니다. 화재 가혹도는 화재의 최고 온도랑 지속 시간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표인데요. 화재 가혹도가 클수록 건축물이랑 인명피해, 즉 손실도 함께 커지는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거예요. 1번, 2번, 3번은 다 화재 가혹도의 개념이랑 낮추는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이에요. 암기 팁이에요. 가혹할수록 손실도 커진다. 반비례 아니라 비례관계.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문제예요. 아이지오사일이라는 약제 특성 나오는 문제인데요. 물리적 소화랑 화학적 소화 구분이 핵심이에요.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아이지오사일에 대한 설명 중에서 바르지 못한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화학적 소화 효과에 의해서 소화가 된다. 이게 틀린 설명입니다. 아이지오사일은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로 이루어진 불활성 기체인데요. 화학 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 효과 없이 실내 산소 농도를 낮춰서 연소를 정지시키는 물리적 질식 소화 방식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화학적 소화 효과라는 설명은 틀린 거예요.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혼합 기체라는 것, 독성이 낮아서 전역 방출 방식에 적합하다는 것, 오존 파괴 지수가 0이라는 것, 이건 다 실제 특성이랑 맞는 옳은 설명이에요. 암기 팁이에요. 불활성 기체는 화학 반응 없이 그냥 산소만 밀어낸다. 물리적 질식 소화만 가능.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냉각 소화 원리 문제예요. 물이 왜 소화약제로 좋은지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죠. 다음 중 소화 효과 중에서 냉각 효과와 관련 있는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증발자멸입니다. 물의 냉각 소화 효과는 물이 액체에서 기체, 즉 수증기로 상태 변화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증발자멸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 1g이 증발할 때 약 539칼로리의 열을 흡수해서 화재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거죠.
응고열은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방출되는 열이고요. 용해열은 물질이 녹을 때 발생하는 열. 흡착열은 표면에 물질이 흡착될 때 발생하는 열이라 냉각 소화 원리랑은 관계가 없어요. 암기 팁이에요. 물이 김이 되어 날아갈 때 열을 몽땅 훔쳐간다. 증발잡열이 냉각의 비밀. 소방기사 문제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반복과 자주 보고 암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